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혼자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비타민C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고용량 비타민도 있고, 그리고 또 주사로 맞는 비타민도 있고, 먹는 비타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암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겪어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꼭 끝까지. 자, 지금은 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에서 11시 사이쯤 아침을 먹는데, 이제 야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요거는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양파하고 마늘, 그 다음에 파 조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버섯을 넣고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중간 불 정도로 해서 살살살살 볶아준 다음에 계란을 여기다 넣고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계란으로도 단백질도 좀 보충을 하고, 아침에 이렇게 해서 제가 먹은 지 좀 됐는데 아주 좋아요. 속도 편하고 전체적인 장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배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 이렇게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또 제가 아침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마늘, 양파, 파,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버섯 이렇게 들어서 계란하고 넣어서 이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버섯 같은 걸 좀 마지막에 하고, 계란하고 버섯을 마지막에 하고, 양파하고 마늘 같은 거를 먼저 볶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소금, 양념 이런 건 절대 안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통후추, 일반 가루후추 말고 통후추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통후추를 따로 사서 그걸로 간을 합니다. 그게 끝. 이거는 다 주변에서, 이거는 아시는 분이 아는 누님이 이거 텃밭에서 그냥 키운 거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는 건 약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벌레 먹은 것들도 있고 막 그냥 떼어내서 먹는 건데, 이게 배추로 완전히 크기 전에 거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서 먹고, 그 다음에 청경채, 그 다음에 파프리카, 사과,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만든 흑마늘이에요. 흑마늘까지 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 이렇게 한 끼를 먹으면 아점으로 먹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6시 전후에서 저녁 먹는 게 다고, 중간에 견과류 먹는다는 거, 과일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이거 왜 물은 2잔이냐면, 이거는 현미차, 아침마다 제가 현미차를 끓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미차고, 요거는 고용량 비타민 3000mg짜리 비타민을 하루에 3번 먹어요. 그런데 뭘 먹을 때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민한 분들은 좀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데, 처음에 하루에 한 번만 드셔보셨다가 좀 맞는 것 같으면 2번으로 늘리고 3번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시는데, 크게 먹어도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식사를 이렇게 한다, 이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금수저라서, 제가 원래 금수저거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영상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 비타민C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이황재 박사님, 그 다음에 염창한 박사님, 그 다음에 미투TV의 김재영 원장님 그 영상과 글을 보고 제가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드린 그 비타민C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비타민C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그거 좋아, 잇몸 계열병에 좋고 피로회복에 상당히 좋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복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환우마다도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 거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암에 도움이 된대, 정말 이게 병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갖고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 몸의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C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좋다고 그래서 너무 과용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무분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도 억지로 하시거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웬만한 거는 제가 직접 다 해보고, 그 느낌 소감과 경험담과 부작용의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맨 처음에 어떤 게 좋다라고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게 정말 사실인지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먼저 뒷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나한테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해봅니다. 그랬는데 잘 맞아. 큰 문제가 없어. 그럼 쭉 하는 거예요. 월세잉이 그렇죠. 뭐 현미차 맞고 그러는 게 그렇죠. 예전에 대장암 설사 때문에 고생했을 때 생강차가 그랬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제가 먹고 있는 이런 버전들이 다 대부분 증거를 갖다가 제 스스로 남기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침 식단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제가 아침 식사를 그렇게 채소식으로 한 지가 지금 2달이 넘었어요. 2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제가 야채 스프로 먹었었죠. 그거를 다 이제 끓여갖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내서 갈아갖고, 그렇게 해서 스프로 먹었는데, 상당히 좋은 건 알겠지만, 그렇게 먹었더니 저한테 부대껴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좋지만. 그래서 그거를 중단하고, 야채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야채식으로 바꾸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야채 스프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야채식도 먹으면서 아침에는 야채식을 먹고 점심은 안 먹고요. 점심은 이제 견과류나 과일 이런 거로만 먹고 그다음에 저녁은 이제 정상식으로 먹습니다. 현미밥하고 정상식으로 먹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저녁에 관련된 얘기는 바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야채 스프에서 야채 주스가 아니라 야채 스프인데 예전에는 걸쭉한 거였다면 지금은 끓여서 그 맑은 거로 컵에다 마신다. 그렇게 먹었더니 훨씬 더 좋아요. 저한테는 부담감이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으로 죽염소금으로 입안을 가글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야채 스프를 끓여서 마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자체는 생야채로만 먹거든요. 보셨다시피 영상에서 생야채로만 먹는데 그렇게 먹은 지 2달 정도 돼 가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아냐면 피부, 그다음에 화장실, 대변, 소변 다 포함해서 그리고 피로도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상당히 좀 예민하게 오는 편인데 그런 것들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100점입니다. 100점.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제가 이양재 박사님의 그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또 관련되어 있는 글들도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환우분들 예전서부터 드셨던 환우분들은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긍정적이긴 해요. 사실은 긍정적이긴 한데 어디서 딱 걸리냐면 비타민C 고용량이 암에 효과가 있냐 없냐 거기서 딱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C를 주사로 맞는 방법이 있고 복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권장하는 한 200mg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게 유명한 뭐 레모나씨 이런 것도 1000m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 정도 돼 있고요. 뭐 광동 비타 500, 뭐 이런 500ml 들어가 있겠죠. 뭐 비타 1000 이래서 1000ml도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맥시멈이 거의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게 1000ml 정도인데 이양재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루에 2000ml씩 3번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6000ml 정도를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주사 맞는 거는 그거에 몇 배에서 몇십 배 정도 고용량을 맞는 거다. 근데 저는 고용량 비타민C를 사실 몇 개월간 맞았었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고용량 비타민C를 5개월 정도 맞았는데 사실은 용법 용량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게 일주일에 2번 이상 맞아야 되고요. 근데 맞았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뭐 두통 약간 있고 어지럼증 있으면 약간 몸살기 비슷한 게 막 와요. 그런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맞을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려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물이 엄청 맥힙니다. 그래서 물을 막 계속 수시로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복용하는 거와 주사로 맞는 거. 근데 이제 이양재 박사님 말은 뭐냐면 주사로 맞는 이 고용량은 암세포를 사멸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실험을 했다. 그리고 증명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각 기관과 병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수치마다 다르고 검사 결과마다 그 실험 결과마다 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고용량 비타민C를 맞으신 분이 계실 테고, 저는 고용량 비타민C를 맞았는데 저한테 효과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암 수치가 좀 줄어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고압산소, 온코소미아, 고주파 온열 치료, 그리고 또 제가 또 면역 항암 치료도 받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호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주 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복용하는 비타민C입니다. 그거는 암에 관련 없다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물질이 이거는 암을 분명히 죽인데 하는 물질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암을 제거하는데 도움 주는 물질은 많아요. 그게 어딨냐면 여러분들 일상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야채, 채소식이 다 암을 잡는데 다 도움을 주는 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현미식도 마찬가지고 현미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암이 100%였었을 때 공격력을 80%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게 한 5%, 10%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식습관을 잘 지켜나가고 차를 그렇게 잘 마시고 수분을 잘 보충해주고 운동을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 기능이 맥시멈으로 올라가고 우리 몸 스스로 NK세포, B세포, 호주무세포 이런 것들이 암을 다 때려잡는다. 제 논리는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암에 좋대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조차도 이게 100% 암에 100% 이것만 다 죽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 차가 상당히 좋다.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다시 우린 거, 제가 이거 한 4, 5개월 안 먹었다. 이게 상황버섯 차인데요. 상황버섯하고 감초하고 대추하고 넣어서 먹는 차를 되게 좋아해요. 자,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암에도 되게 좋고요. 암한테도 상당히 좋다라고, 암 치료에도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바로 암이 좋아요. 암이 막 줄어들거나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걸 먹든지 어떻게 효과가 좋은 걸 먹든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이걸 꾸준하게 먹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거리를 보시면 안 되고 장거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암에 왜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의사도 몰라요. 의사가 여러분들 딱 꼭 집어서 여러분 식습관 때문에 그런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술, 담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게 자체가 원인이라고 딱 잡아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암이 생기려고 하면 평균 10년 이상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5년. 그 암 세포가 만들어져서 덩어리가 돼서 지금 있는 현대 기술을 발견하기 전까지 약 1cm가 정도 종양이 돼야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보통 10년 정도 이상은 걸려야 된다고 그래요. 빠르면 5년.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그러면 수개월, 1, 2개월 만에 그걸 자꾸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암은 아주 복잡 미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암이 사람마다 그 암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대장암과 제가 갖고 있는 대장암의 성질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김재용 원장님의 그 말씀을 보면 이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듣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용량 비타민C를 저희가 주사로 맞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이거를 물과 산소로 빠르게 변화를 시켜요. 왜냐면 이게 우리 혈관 내에 소독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암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과산화수소의 역할을 그대로 받아서 죽는다는 원리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고용량 비타민C를 맞으면 우리 몸에 소독약 같은 형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이거를 효소로 바꿔서 물과 산소로 빨리 바꾸는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암세포는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그 타격을 다 받는다.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논리는 이항재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 김재영 원장님이 외국에 있는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찾아내신 게 뭐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용량 비타민C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고용량 비타민C가 안 되는 이유가 이 효소를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과 산소로 바꿀 수 있는 이 영양이 상당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 효과가 되게 좋은 거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암의 성질도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약효를 발할 때 내 몸에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능력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째, 암 환자가 정말 스마트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남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남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이게 좋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이게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조금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처음에 2000ml를 먹어봤어요. 근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먹기는 너무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약간 미지근물로 타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근데 너무 쉬어요. 그런데 이양재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위장장애가 있으시거나 과민성 대장 증상에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비타민C만 따로 먹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식사 중에 중간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에 그 영상에 보시면 두 잔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현미차고 하나는 비타민C 물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다 중간에 한 모금 먹고 식사하다 중간에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늘린 양이 언제까지 늘렸냐면 3000mg을 3번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 간헐적 단식하니까 2끼 먹잖아요. 아침 채소식 할 때 과일하고 같이 비타민C를 한번 먹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와 과일 또는 고구마를 먹을 때 또 비타민C 탄 물을 또 먹고요. 저녁에 현미와 일반 반찬으로 먹을 때 또 비타민C를 먹어요. 자, 이랬을 때 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로도가 정말 확 줄어요. 피로도가 확 줄어요. 그래서 제가 느낄 정도로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데 제가 요즘에 왜냐면 산을 아주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우비 쓰고 나갑니다. 비가 와도. 지금 날씨가 좀 추워져서 옷을 3겹, 4겹을 입고 그리고 산행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행만 왕복 8km가 조금 안 돼요. 7.5km에서 8km 사이 정도 되는데 매일 합니다. 매일. 그거 하고 있고 저녁에 또 어르신 따로 하고 있고요. 걷기 운동 하고 있는데 그 3끼를 먹을 때 반드시 비타민C를 먹는데 피로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두 번째 좋아진 건 뭐냐면 변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또 식사 시간에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좀 되게 묽게 나왔다고 하면 아주 적당하게 단단하고 아주 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게 확연하게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요. 이양재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하루에 12,000mg 그러니까 2,000ml씩 3번 먹는 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이걸 늘려도 3,000ml씩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4번까지 먹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드신대요. 그 박사님 스스로 그 정도 드신다고 하고요. 저는 9,000mg을 먹습니다.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근데 여러분들한테 권장할 때는 저용량으로 한 1000ml나 2000ml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고 나서 꼭 식사 중간에 드시고 다른 거 드실 때 같이 드시고 부작용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서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비타민C를 보면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분말 가루로 되어 있는 거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말 가루로 되어 있는 거는 비타민C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들어갔고 이렇게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뒷면에 이렇게 성분 함량 표시를 잘 보면 이게 1500mg 이렇게 써 있는데 비타민C는 500mg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용제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부형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거를 첨가해서 그걸 단단하게 만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가루는 나 쉬어서 죽어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걸 드셔도 되는데 함량이 좀 높은 거 위주로 드셔라. 그 다음에 부형제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거로 드셔라. 이게 정말 주의사항 중에 하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루로 되어 있는 온전히 그건 오로지 비타민C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중간에 꼭 드셔라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종합 비타민과 같이 섞어서 드시지 마셔라. 다른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C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돼서 드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만 오로지 드시는 것을 추천한다. 비타민C를 고르실 때 브랜드를 고르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면 이 원료 있잖아요. 비타민C 원료를 만드는 건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국, 중국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는 비타민C 좋다, 호주에 있는 비타민C 좋다. 원료는 다 중국하고 영국입니다. 둘 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모나든 뭐 삼모나든 사모나든 간에 상관없이 원료는 다 중국 아니면 영국산이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영국산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사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찾아봤는데 중국산과 영국산 원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중국산을 배제하고 영국산을 꼭 드실 필요는 없다는, 제가 먹고 있는 것도 중국산입니다. 찾아보고 다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에도 상관없고 중국산, 영국산은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근데 굳이 비싼 게 필요 있겠느냐? 없습니다. 가격이 2배 정도, 어떤 거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꼭 반드시 브랜드를 찾을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식약청이나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된 회사의 제품은 드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아예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좀 유명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터넷상에서라든지 아니면 후기글이나 이런 거 잘 보셔갖고 우리나라 식약처나 뭐 이런 데서 다 검증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원료나 함량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한 곳, 이거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다, 아니면 아니다, 영국산이면 영국산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리그램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따져보시고 하시면 되되,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다. 비타민C는 저 같은 경우 이게 한 통에 10,000 얼마 정도 했던가? 얼마 안 합니다. 하여튼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가격은 10,000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떤 건 10,000원 미만짜리도 있어요. 가격은 10,000원 남짓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비싼 게 무조건 다 좋은 거다, 브랜드가 무조건 다 좋은 거다, 이렇게만 믿으실 건 또 아니에요. 본인이 찾아보고 경험해보고 또 공부해보면 아, 이런 것들도 되게 많구나. 우리가 먹는 야채식이 그렇잖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비타민C는 어디 좋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피부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고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데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C의 효능이고요. 하루에 2,000mg씩 3번 먹는 거를 권장을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1,000mg이나 2,000mg을 하루에 2번 또는 1번 정도로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증량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과 같이 먹는 종합 비타민제는 같이 섞어서 먹는 것을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타민 A와 비타민 E 이렇게 같이 드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산하고 영국산이 있는데 어느 나라의 것이든 정말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격을 잘 골라서, 가격대와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제품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전 세계에서 비타민C 원료를 만드는 곳은 영국하고 중국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드실 때는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더 좋다. 이제 알약보다는 가루가 더 좋고요. 가루를 도저히 못 드시는 분은 알약을 드시는데 함량이 비타민C만 고함량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좋다. 다른 부용제가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드시려면 어두운 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걸 사용하셔야 된다. 햇빛에 비타민C가 상당히 약하다. 뭐 이 정도쯤 제가 추가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타민C를 드실 때는 식사 주기에 드시는 게 좋다. 다른 거를 드실 때 같이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C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도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런 거를 드시고 나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먹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2주 정도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좋고 효과도 잘 보고 있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작용이 많이 없다면, 이양재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뭐 물보다 부작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실 정도로 되게 자긍심을 갖고 있으신데,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마 병원에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맞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를 놔주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암치료 전문 병원 이런 데서 아마 권유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또 일반 대형 병원이 아닌 일반 또 그 통합치료를 받는 곳에서 저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상의를 잘 하시고, 드시는 거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드시는 거, 이렇게 복용하시는 거. 주사로 맞는 고용량 비타민 C는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좀 아마 회의적인 의견을 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몸이 너무 필요하거나 이래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면 전문의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비타민 C나 이런 거를 드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거나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막 뭐 이렇게 좀 연약하거나 내부적으로 뭐 내장이나 이런 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연약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하나 주의할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신장결석, 요로결석 예전에 있으셨던 분들은 주의를 요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 결석을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함량을 줄이시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이 없으셨던 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항재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크게 큰돈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병실 침대에 누워서 또 집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힘드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꼭 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게 그 한 번에 단기간에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거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영상은 암 환우분뿐만이 아니고 암 환자 가족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저 제팔TV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팔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늘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는 제팔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 빠샤!